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요즘 우리 주변에서 마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텐데요. 마늘이 몸에 좋다고 해서 무작정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잠깐만요. 혹시 여러분도 마늘을 잘못 드시고 계시는 건 아닌가요? 어제 아파트 경로당에서 만난 김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늘이 좋다고 해서 생마늘을 하루에 대여섯 쪽씩 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후부터 속이 쓰리고 소화가 안 되기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밤에는 속이 너무 아파서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다고 해요. 병원에 가보니 급성 위염이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께서 마늘을 너무 많이 드셨다고 하시더래요. 또 다른 분은 이런 경험을 말씀해 주셨어요. 혈압약을 드시는 분인데 마늘이 혈압에 좋다고 해서 매일 생마늘을 드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질 뻔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혈압을 재보니 평소보다 너무 많이 떨어져 있더래요. 결국 응급실까지 가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경험 혹시 여러분도 있으신가요? 마늘이 몸에 좋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먹으면 되는 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런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고 마늘을 안전하게 드시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해요. 마늘은 정말 우리 몸에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젊을 때보다 소화 기능이 약해져서 더욱 주의해야 하는데요. 신장 기능도 떨어지고 간 기능도 예전 같지 않아서 해독 능력이 약해진 상태거든요. 먼저 마늘이 우리 몸에 어떤 좋은 효과가 있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면역력을 높여주고요.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항균 작용도 해서 감기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항산화 작용으로 세포 노화를 늦추는 효과도 있다고 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적절한 양을 적절한 방법으로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늘을 잘못 드시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생마늘을 너무 많이 드시면 위장 장애가 생길 수 있어요.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 성분이 위벽을 자극해서 위염이나 위궤양을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특히 공복에 생마늘을 드시면 더욱 위험할 수 있어요.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속쓰림이나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위벽이 얇아져서 젊은 사람들보다 더 쉽게 자극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지난주에 우리 동네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70대 박 할아버지께서 건강 프로그램에서 마늘이 좋다고 하니까 매일 아침 공복에 생마늘 3쪽씩 드셨대요. 일주일 후부터 속이 쓰리기 시작했는데도 참고 계속 드셨다고 해요. 결국 토혈을 하셔서 응급실에 가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한동안 병원 치료를 받으셔야 했어요. 두 번째로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마늘이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혈압약과 함께 드시면 혈압이 너무 많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지러움이나 현기증을 느끼실 수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실신까지 할 수 있으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면 뇌혈류가 감소해서 기억력 장애가 올 수도 있어요. 특히 기립성 저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혈액응고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해요. 마늘이 혈액응고를 방해하는 작용을 할 수 있거든요.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이나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받으신 후에 드세요. 작은 상처에도 피가 잘 멈추지 않을 수 있어요. 뇌출혈이 생길 위험도 있으니까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와파린이나 아스피린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네 번째로 마늘을 너무 많이 드시면 구취나 채취가 심해질 수 있어요. 마늘의 황성분이 몸 밖으로 배출되면서 냄새를 유발하는 건데요. 하루 종일 마늘 냄새가 날 수 있어서 사회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어요.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근처에 오기 싫어할 수도 있고요. 경로당이나 노인정에서도 다른 분들에게 불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입냄새뿐만 아니라 몸에서 나는 냄새도 하루 이틀 계속될 수 있어요. 다섯 번째로는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세요. 피부 발진이나 가려움증이 생길 수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호흡 곤란까지 올 수 있으니까 처음 드실 때는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두드러기가 생기거나 얼굴이 붓는 증상도 나타날 수 있어요.
목이 따끔거리거나 입안이 화끈거리는 느낌이 들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세요. 6번째로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도 조심하셔야 해요. 마늘에 들어있는 황성분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만성 신장병이 있으신 분들은 마늘 섭취량을 제한하시는 게 좋아요. 투석을 받으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칼륨 함량도 높아서 신장병 환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7번째로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해요. 마늘이 갑상선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저하증이 있으시면 담당 의사와 상담하세요. 갑상선 약을 드시는 분들도 마늘과의 상호작용을 확인해 보셔야 해요. 그렇다면 마늘을 어떻게 드셔야 안전할까요? 올바른 마늘 섭취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먼저 하루에 드실 수 있는 적정량부터 말씀드릴게요. 건강한 성인 기준으로 생마늘은 하루에 2~3쪽 정도가 적당해요. 요리해서 드실 때는 조금 더 드셔도 되는데 그래도 하루에 4~5쪽을 넘지 않는 게 좋아요. 우리 어르신들은 이보다 조금 적게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60세 이상이시면 생마늘은 하루에 1~2쪽 정도가 적당해요. 70세 이상이시면 1쪽 정도로 제한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늘을 드시는 시간도 중요해요. 절대로 공복에는 드시지 마세요. 식사와 함께 드시거나 식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공복에 드시면 위벽이 자극받아서 속쓰림이나 위염이 생길 수 있거든요. 아침에 드시려면 반드시 죽이나 미음을 먼저 드신 후에 하세요. 저녁에 드시면 잠자리에 들 때 속이 불편할 수 있으니까 점심때 드시는 게 좋아요. 마늘을 조리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생마늘보다는 익혀서 드시는 게 훨씬 안전해요. 볶거나 구워서 드시면 매운맛도 줄어들고 위장의 부담도 덜 가거든요. 찌거나 삶아서 드셔도 좋고요. 특히 통마늘을 쪄서 드시면 달콤하고 부드러워서 소화가 잘 돼요.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마늘을 다질 때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마늘을 다진 후에 10분 정도 그대로 두시면 알리신 성분이 더 잘 만들어져요. 하지만 너무 오래 두시면 매운맛이 강해지니까 적당히 하세요. 칼로 다지실 때는 힘을 너무 많이 주지 마시고 천천히 하세요. 마늘 프레스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제 마늘을 안전하게 요리하는 방법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마늘 볶음밥입니다. 마늘을 얇게 슬라이스해서 기름에 살짝 볶아주세요. 마늘이 황금색이 될 때까지만 볶으시고 태우지는 마세요. 여기에 밥과 야채를 넣고 볶으시면 맛있는 마늘 볶음밥 완성이에요. 계란을 넣으시면 더 고소하고 영양가도 높아져요. 간장이나 소금으로 간을 맞추시고 참기름 한 방울 넣으시면 더 맛있어요. 두 번째는 마늘찜입니다. 통마늘을 쪄서 드시면 달콤하고 부드러워서 먹기 좋아요. 찜기에 물을 끓이고 마늘을 넣어서 15분에서 20분 정도 쪄주시면 돼요. 소금이나 올리브 오일을 약간 뿌려서 드시면 더 맛있어요. 꿀을 발라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마늘찜은 소화가 잘 되고 위장의 부담도 적어서 어르신들에게 좋아요. 세 번째는 마늘 우유입니다. 우유에 마늘 한쪽을 넣고 끓여주세요. 마늘의 매운맛은 줄어들고 고소한 맛이 나요. 잠들기 전에 드시면 숙면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꿀이나 계피를 조금 넣으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은 피하세요. 네 번째는 마늘차입니다. 마늘을 얇게 썰어서 끓는 물에 우려내시면 돼요. 꿀이나 생강을 넣으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드시면 좋아요. 하루에 1~2컵 정도가 적당하고 너무 진하게 우리지 마세요. 대추나 생강을 함께 넣고 끓이시면 더 효과적이에요. 다섯 번째는 마늘 구이입니다. 마늘을 껍질째 오븐에 구워서 드시면 달콤하고 부드러워요. 200도 오븐에서 30분에서 40분 정도 구우시면 돼요. 올리브 오일을 살짝 발라서 구우시면 더 맛있어요. 구운 마늘은 빵에 발라 먹어도 좋고 그냥 드셔도 맛있어요. 마늘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도 있어요. 우선 요구르트와 함께 드시면 유산균이 마늘의 자극을 완화해줘요. 우유와 함께 드셔도 위벽 보호에 도움이 돼요. 파슬리나 민트잎을 함께 드시면 구취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생강과 함께 드시면 위장 보호와 소화 촉진에 좋아요. 꿀과 함께 드시면 항균 효과가 더 좋아진다고 해요. 반대로 마늘과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음식들도 있어요. 매운 음식과 함께 드시면 위장에 자극이 너무 클 수 있어요. 술과 함께 드시는 것도 좋지 않아요.
알코올과 마늘이 만나면 위장 자극이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특히 소주나 맥주와 함께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어요. 신 음식과도 함께 드시지 마세요. 레몬이나 식초가 들어간 음식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 마늘을 드실 때 주의해야 할 상황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위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시면 마늘 섭취를 제한하세요. 특히 급성 위염이 있을 때는 완전히 피하시는 게 좋아요. 위장이 회복된 후에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고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도 마늘을 피하시는 게 좋아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으시면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혈액 관련 질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혈우병이나 혈소판 감소증이 있으시면 마늘 섭취에 주의하세요. 혈액 응고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신 후에 드세요. 빈혈이 있으신 분들도 과량 섭취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혈압이 너무 낮으신 분들도 주의하셔야 해요. 세 번째로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입니다. 수술 2주 전부터는 마늘 섭취를 중단하시는 게 좋아요. 마늘이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거든요. 수술 후에도 상처가 아물 때까지는 피하시는 게 안전해요. 치과 치료를 받으실 때도 미리 말씀드리세요. 내시경 검사를 받으실 때도 마늘 섭취를 중단하세요. 네 번째로 임신 중이거나 모유 수유 중인 분들입니다. 소량은 괜찮지만 과량 섭취는 피하세요. 모유의 맛이 변할 수 있어서 아기가 수유를 거부할 수 있어요. 임신 중에는 특히 생마늘 섭취를 제한하시는 게 좋습니다. 임신 초기에는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유산의 위험이 있을 수 있거든요. 다섯 번째로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마늘이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당뇨약과 함께 드시면 혈당이 너무 떨어질 수 있어요. 혈당 수치를 자주 체크하시면서 드세요. 담당 의사 선생님께 마늘 섭취에 대해 상담받으시는 게 좋아요. 인슐린을 맞으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세요. 마늘을 드신 후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실까요? 속쓰림이나 소화불량이 생기면 우선 마늘 섭취를 중단하세요. 물을 충분히 드시고 우유나 요구르트를 드셔서 위벽을 보호하세요. 증상이 계속되면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받으세요. 위산억제제를 복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3일 이상 증상이 계속되면 반드시 병원에 가세요. 구토나 설사가 생기면 탈수 방지가 중요해요. 이온 음료나 보리차를 조금씩 자주 마시세요. 증상이 심하거나 계속되면 바로 병원에 가세요. 특히 피가 섞인 구토나 설사를 하시면 응급실로 가세요. 탈수 증상이 심하면 링거 치료를 받으셔야 할 수도 있어요. 피부 발진이나 가려움증이 생기면 알레르기 반응일 수 있어요. 마늘 섭취를 즉시 중단하시고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세요. 호흡곤란이나 얼굴 부종이 생기면 응급실로 바로 가세요. 차가운 물로 씻어내시고 긁지 마세요. 증상이 심해지면 119에 신고하세요. 어지러움이나 현기증이 생기면 혈압이 너무 떨어진 것일 수 있어요. 안전한 곳에 누워서 다리를 높이고 휴식을 취하세요. 증상이 계속되면 혈압을 측정해 보시고 병원에 가세요. 갑자기 일어서지 마시고 천천히 움직이세요. 의식을 잃을 것 같으면 즉시 응급실로 가세요.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가쁜 증상이 생기면 알레르기 반응일 수 있어요. 즉시 마늘 섭취를 중단하고 병원에 가세요. 심한 경우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올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평소보다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불규칙하게 뛰면 응급실로 가세요. 이제 마늘의 영양 성분과 건강 효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마늘에는 알리신 외에도 다양한 영양 성분이 들어있어요. 비타민C가 풍부해서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고요. 비타민 B6도 들어있어서 신경계 건강에 좋아요. 망간과 셀레늄도 포함되어 있어서 항산화 작용을 해요. 칼륨도 들어있어서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신장 기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칼륨 과다 섭취에 주의하세요. 마늘의 항균 작용은 정말 뛰어나요. 세균뿐만 아니라 바이러스나 진균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감기나 독감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유죠. 하지만 이것만으로 모든 감염을 예방할 수는 없으니까 과신하지는 마세요. 예방접종이나 손 씻기 같은 기본 예방수칙도 함께 지키셔야 해요. 항생제를 대신할 수는 없으니까 감염이 의심되면 병원에 가세요.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이미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하셔야 해요. 혈관을 확장시키는 효과도 있어서 혈류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심혈관 질환의 치료제로 사용할 수는 없어요. 항암 효과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요. 마늘의 황화합물이 암세포 성장을 억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하지만 아직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예방 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치료 목적으로는 사용하시면 안 돼요. 암 치료를 받고 계신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세요. 소화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적당량의 마늘은 위산 분비를 적절히 자극해서 소화를 도와줘요. 하지만 과량 섭취하면 오히려 위장에 해가 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장내 유익균 증식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하지만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오히려 해로울 수 있어요. 염증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관절염이나 근육통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소염진 통제를 대신할 수는 없으니까 과신하지 마세요. 통증이 심하시면 병원에 가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세요. 마늘을 선택하고 보관하는 요령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좋은 마늘을 고르는 방법부터 말씀드릴게요. 껍질이 하얗고 단단한 것을 고르세요. 손으로 눌렀을 때 딱딱하고 탄력이 있어야 해요. 싹이 나거나 무른 부분이 있는 것은 피하세요. 냄새를 맡아봤을 때 매운 냄새가 너무 강하지 않은 것이 좋아요. 크기는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것이 좋아요. 무거운 것일수록 수분이 많고 신선해요. 마늘을 보관할 때는 습기를 피하는 게 중요해요. 통풍이 잘 되는 바구니나 망에 넣어서 그늘진 곳에 보관하세요. 냉장고에 넣으시면 습기 때문에 싹이 나거나 썩을 수 있어요. 단,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에서는 냉장 보관도 괜찮아요. 신문지에 싸서 보관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플라스틱 봉지에는 넣지 마세요. 까놓은 마늘은 밀폐 용기에 넣어서 냉장 보관하세요. 3, 4일 이내에 사용하시고 색깔이 변하거나 냄새가 이상하면 버리세요. 마늘이 초록색으로 변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검은색으로 변하거나 곰팡이가 피면 절대 드시지 마세요. 끈적한 액체가 나오거나 악취가 나면 버리세요. 다진 마늘은 냉동 보관도 가능해요. 소분해서 냉동실에 보관하시면 한 달 정도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할 때는 해동하지 말고 바로 요리에 넣으세요. 얼음틀에 넣어서 얼리시면 사용하기 편해요. 한 번에 사용할 양만큼 나누어서 보관하세요. 라벨에 날짜를 적어두시면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마늘기름을 만들어서 보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때는 반드시 냉장 보관하시고 일주일 이내에 사용하세요. 상온에 두시면 보툴리누스균이 번식할 위험이 있거든요. 마늘을 기름에 넣고 가열하지 않으면 더욱 위험해요. 마늘기름을 만드실 때는 반드시 끓여서 만드세요. 병에 담을 때도 깨끗하게 소독된 용기를 사용하세요.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꽉 밀봉해서 보관하세요. 마늘 섭취와 관련해서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서도 답변 드릴게요. 마늘을 매일 먹어도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건강한 분이라면 적정량을 지키면서 매일 드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격일로 드시거나 양을 줄이세요. 일주일에 3, 4번 정도 드시는 것도 충분히 효과적이에요. 몸의 반응을 보면서 조절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마늘 냄새를 없애는 방법도 궁금해 하시는데요. 우유를 마시거나 파슬리, 민트잎을 씹으시면 도움이 돼요. 녹차를 마시는 것도 효과가 있어요. 양치질을 할 때 혀도 깨끗이 닦으시면 좋고요. 사과를 먹는 것도 구취 제거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레몬 물을 마시거나 생강차를 드시는 것도 좋아요. 마늘 보조제와 생마늘 중 어느 것이 더 좋은지도 자주 물어보세요. 생마늘이나 요리한 마늘이 일반적으로 더 안전해요. 보조제는 농축되어 있어서 부작용 위험이 더 클 수 있거든요. 보조제를 드시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성분 함량이 표기된 것을 확인하시고 신뢰할 만한 제품을 선택하세요. 외국산보다는 국내산 제품이 안전할 수 있어요. 마늘과 다른 건강식품을 함께 먹어도 되는지도 궁금해 하시는데요. 대부분은 괜찮지만 은행잎 추출물이나 진코와는 함께 드시지 마세요.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오메가3나 비타민이와 함께 드실 때도 주의하세요. 혈액순환 개선제와 함께 드시면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홍삼이나 인삼과 함께 드시는 건 괜찮아요.
어린이나 청소년도 마늘을 먹어도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린이들은 성인보다 적은 양을 드셔야 해요. 5세 이하 아이들은 생마늘보다는 요리에 들어간 마늘을 소량만 주세요. 알레르기 반응에 특히 주의하셔야 해요. 청소년들은 성인과 비슷하게 드셔도 되지만 처음에는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들은 과량 섭취를 피하세요. 마늘이 다른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문제예요. 혈압약, 혈액희석제, 당뇨약과는 상호작용 가능성이 있어요. 항생제나 면역 억제제를 드시는 분들도 주의하세요. 처방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세요. 한약을 드시는 분들도 한의사와 상담해보세요. 건강기능식품과도 상호작용할 수 있으니까 확인해보세요. 마늘의 부작용이 얼마나 지속되는지도 궁금해하시는데요. 가벼운 위장장애는 보통 1, 2일 정도면 회복돼요. 구취나 체취는 2, 3일 정도 지속될 수 있어요. 알레르기 반응은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며칠 이내에 호전돼요. 하지만 증상이 심하거나 오래 지속되면 병원에 가세요. 마늘을 끊었을 때 금단 현상이 있는지도 물어보시는데요. 마늘은 중독성이 없어서 금단 현상은 없어요. 다만 마늘을 오래 드시다가 갑자기 끊으면 면역력이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서서히 양을 줄여가면서 끊으시는 게 좋아요. 마늘 알레르기를 확인하는 방법도 궁금해하시는데요. 처음 드실 때는 아주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입술이나 혀가 따끔거리면 즉시 중단하세요. 피부에 발진이 생기거나 가려우면 알레르기일 수 있어요. 정확한 검사를 원하시면 알레르기 전문 병원에 가세요. 마늘을 먹으면 안 되는 질병들에 대해서도 정리해 드릴게요. 위궤양이나 십이지장궤양이 있으시면 피하세요. 역류성 식도염이나 과민성 대장증후군도 주의하셔야 해요. 혈우병이나 혈소판 감소증이 있으시면 섭취를 제한하세요. 저혈압이 심하신 분들도 조심하셔야 해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으시면 담당 의사와 상담하세요. 마늘의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도 궁금해하시는데요. 항균 효과는 비교적 빨리 나타날 수 있어요.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개선 효과는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릴 수 있어요. 면역력 강화 효과도 꾸준히 드셔야 나타날 수 있어요. 개인차가 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마늘을 드시기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위장 질환이나 혈액 질환이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수술 계획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임신 가능성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마늘을 안전하게 드시기 위한 체크리스트도 만들어 드릴게요. 첫째, 적정량을 지키고 계신가요? 둘째, 공복에 드시지는 않으신가요? 셋째, 익혀서 드시고 계신가요? 넷째,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확인하셨나요? 다섯째,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할 준비가 되셨나요? 마늘을 드시면서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식후 소화 상태를 관찰하세요. 혈압을 정기적으로 측정해 보세요. 피부 상태에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구취나 체취가 심해지지 않는지 점검하세요. 전반적인 컨디션에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마늘 요리를 할 때 주의사항도 말씀드릴게요. 마늘을 다질 때는 손을 깨끗이 씻고 하세요. 도마와 칼도 깨끗하게 소독해서 사용하세요. 마늘을 태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태운 마늘은 발암물질이 생길 수 있어요. 기름에 튀길 때는 온도를 너무 높이지 마세요. 마늘의 영양성분을 최대한 보존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다진 후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요리하세요. 너무 오래 가열하지 마세요. 살짝 볶거나 찌는 정도가 좋아요. 전자레인지보다는 직접 가열하는 게 좋아요. 냉동했던 마늘은 영양성분이 일부 파괴될 수 있어요. 마늘을 드시면서 운동을 하실 때 주의사항도 있어요. 마늘을 드신 후 바로 격렬한 운동은 피하세요. 소화가 완전히 된 후에 운동하시는 게 좋아요. 운동 중에 어지러움을 느끼시면 즉시 중단하세요. 평소보다 땀이 많이 날 수 있으니까 물을 충분히 드세요.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마늘은 분명히 우리 몸에 좋은 식품입니다. 면역력 강화, 항균 작용, 심혈관 건강 개선 등 다양한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적절한 양을 적절한 방법으로 드셔야 해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더 조심해서 드셔야 합니다. 생마늘보다는 익혀서 드시고요.
하루 적정량을 지키시고 공복에는 드시지 마세요. 위장 질환이나 혈액 관련 질환이 있으시면 더욱 조심하세요. 다른 약물을 드시고 계시면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수술을 앞두고 계시거나 임신 중이시라면 섭취를 제한하세요. 무엇보다 자신의 몸 상태를 잘 관찰하시면서 드시는 게 중요해요. 이상 증상이 생기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시고 필요하면 병원에 가세요. 마늘 하나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균형 잡힌 식생활을 하세요. 건강한 식생활은 균형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늘 하나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드세요.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휴식도 함께 해주세요.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받으시고 전문의와 상담도 받으세요. 마늘을 안전하게 드시면서 건강한 노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기억해 두시고 실천해 보세요. 마늘을 올바르게 드시면서 건강도 챙기시고 맛있는 식사도 즐기세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건강 정보를 들으실 때는 항상 비판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과장된 광고나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되지 마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받으세요. 인터넷이나 방송에서 나오는 정보만 믿지 마시고 의학적으로 검증된 정보를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마늘을 안전하게 드시면서 건강도 챙기시고 맛있는 식사도 즐기세요. 가족들과 함께 건강한 마늘 요리를 만들어서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관리하고 주의하셔야 해요. 마늘도 마찬가지로 꾸준히 적당량을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급하게 많이 드시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몸에 맞춰가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어요. 댓글로는 여러분의 마늘 요리법이나 경험담을 나눠주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해주세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